오늘 낭독할 책은 취향의 기쁨입니다. 글, 그림, 권예슬. 권예슬, 권예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흩어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싶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힘이 닿는 순간까지 오래도록 드로잉 텔러로 살아가는 게 꿈이다. 파트 1. 오늘도 취향 하나를 더하는 일. 파트 2.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파트 3. 취향 찾기를 멈추지 마세요. 파트 4. 앞으로도 취향은 계속될 테니까요. 이 책이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좀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 그림을 모두 권예슬 작가님이 직접 그리고 썼고요. 글을 썼고요. 자,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취향 하나를 더하는 일. 취향이 가난하다 느껴질 때. 종각 이자카였다. 내 취향의 가난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곳.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장소, 분위기까지 또렷이 기억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토록 쉬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 영화를 꺼내놓으며 그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초조했다. 뭐였더라? 나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어색한 웃음으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화제는 어느 순간 음악으로 건너갔다. 어떤 가수 제일 좋아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만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흔하디 흔한 취향 질문에 멋들어진 답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맥주잔 속으로 과장된 웃음으로 자꾸만 도망쳤다.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정말 없었을까? 아니다. 분명 있었다. 다만 부끄러웠다. 좋아하는 장르들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영화나 음악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편이기도 했다. 물론 예전에 보고 들었던 감명 깊은 컨텐츠를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멀리 두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각이 잘 나질 않나?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이야기하느니 그냥 안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를 물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어떤 문장을 읽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지, 휴대폰 메모장에 어떤 글귀를 적어두고 다니는지, 어떤 작가의 글이 나랑 잘 맞는지 물어줬다면 분명 신나게 떠들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취향 질문 앞에서 마치 가난한 취향을 가진 사람 마냥 자꾸만 위축됐다. 지금에서야 나는 영화나 음악도 좋지만 책에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줄도 몰랐다. 인생 영화가 별로 없으니 추천해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취향을 귀담아 듣고 내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면 나는 그날을 풍요로운 대화가 오갔던 자리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부끄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자극들 덕분에 내가 가진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질문은 조금도 종종 모임에서 주고받는 단골 질문이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반갑다. 팔레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물감을 짜놓고 다채로운 색으로 섞어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연스럽게 물드는 조화로운 분위기에 늘 심취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취향도 좋지만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취향, 지도 안에서 탐험을 해보는 것도 색다른 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취향에 초라함이라는 딱지는 붙이지 말 것. 때로는 취향이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빌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 쭉 마음을 열어둔 채 살아가고 싶다. 취향에 정답은 없으니까 고유하고 다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다. 궁상맞은 습관. 물건에 대한 취향을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으로 나눈다면 나는 맥시멀리즘에 가깝다. 한때 곤도마리에 작가의 책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열풍 탓에 물건을 좀 버려야 하나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내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설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번번이 실패였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탁상용 미니 수납장. 몸집이 커버린 내게 그 수납장은 손으로 열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나를 똑 닮은 캐릭터 트위티가 환하게 그려져 있어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 큰 물건은 넣을 수가 없어 버리기 아까운 추억의 물건들을 조금씩 넣어봤는데 맨 아래 칸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는 건 19살 때 친구에게 받은 낙엽 편지다. 실제로 낙엽 위에다 편지를 쓴 건데 놀랍게도 아직 바스러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생 때 분신처럼 갖고 다니던 다마고치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하기도 애매한 시답잖은 쪽지들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 먼저 챙겼던 mp3 플레이어도 20살에 처음 가졌던 납작한 휴대폰도 여전히 작동이 잘 될 만큼 최상의 상태로 보관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고향집을 내려갔다가 어릴 때 입던 분홍색 키티 잠옷을 발견했다. 잠옷을 펼쳐들고 엄마, 아빠랑 어찌나 한참을 웃었던지 그리고 덧붙여진 엄마 말이 더 가관이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놔라잉.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습성은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 화장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릴 때 언니와 내가 반성문님이라고 썼던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빠는 옛날 돈, 승차권, 전화번호부, 오래된 책들을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보관하신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질이 궁상맞다고도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궁상맞은 것일까? 궁상맞다의 사전적 의미는 꾀죄죄하고 초라하다는 뜻인데 물건 자체가 꾀죄죄할 수는 있어도 초라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초라할 리 없고 그 마음이 물건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가진 물건에 대한 취향이 애틋하다. 맥시멀리즘의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사들이고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나름 꽤 신중한 편이다. 나를 오래도록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맥시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곤도마리의 작가가 내 글을 본다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절을 함께한 물건이 남아있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건 어떡하나?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손때 묻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추억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궁상맞다 해도 그게 내 취향인 것을. 누군가는 물건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니까. 네, 오늘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취향의 기쁨 낭독을 해봤습니다. 글, 그림, 권예슬. 그림도 들어가 있어서 참 읽기 쉬웠습니다. 취향의 기쁨이었습니다.